3년 전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날은 오후 2시쯤 출근을 했다. 이때쯤이면 남자 회원은 별로 없고 주로 주부 회원만 있는 편이다. 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는 회원 지도를 시작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헬스에 나오는 여자들은 뚱뚱한 여자는 별로 없고 보기에도 날씬한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난 어제 새로 들어온 50대 중반의 여자 회원에게 가서 스트레칭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하며 날 보더니 웃으면서 대답하고는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건강하셔서 운동 열심히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접대용 멘트를 띄우면은 좋아서 농담한다고 웃고 마는데 그녀도 그렇게 피식 웃고 있었다. 그렇게 약 20여 분 뒤 이제 혼자 하시라고 하곤 잠깐 사무실로 돌아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녀가 사무실 쪽으로 와서는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박쌤 기구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잠깐만요. 순간 날 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 같더니만 호호하면서 나가는 것이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빌라 입구에서 웬 여자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예, 인사를 받고 나서 보니 며칠 전 사이클 타는 방법을 알려줬던 그 여성 회원이었다. 아, 여기 사세요? 네, 저는 501호인데요. 나도 이 빌라 1층에 살아요. 101호요. 나는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니 그녀를 볼 기회가 없었고 나는 또 이사를 온 지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같은 주민이라도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다. 어디 나가세요? 내 아들 내외가 회식하느라고 늦는다 해서 저도 잠깐 바람 쐬러 나왔네요. 그러세요? 혹시 쌤도 같이 바람 쓸래요? 그녀가 웃으면서 얘기하자 그러죠 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여름이라서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난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와서 그녀에게 건네주자 술은 좋아하지 않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혹시 술은 안 마시세요? 좋아는 합니다마는 그럼 제가 맥주로 바꿔올게요. 하면서 매점으로 가서 캔맥주를 가져왔다. 우린 혹시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풀밭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10년 전 사별하고 현재는 순주를 돌보느라 잠깐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등 자기 얘기만 하던 중 술이 떨어져서 내가 물었다. 저 아줌마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아요, 내가 사올게요. 그녀는 일어나서 언덕을 내려가서 술을 사오는데 맥주를 6캔이나 사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쌤, 자꾸 아줌마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해숙이라고. 그래요, 그럼 편하게 부를게요. 우린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나의 아내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부부금실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예요. 호우 비슷한 처지네요. 난 약간의 부끄럼이 있어 거기서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가 내 눈을 쳐다보면서 쌤 혹시 연상 만나본 적 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난 갑자기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하루는 밤 10시가 넘어 TV를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산다는 게 참 재미가 없다. 퇴근하면 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젠 지겹다. 그때 마침 누군가 찾아왔다. 띵동, 띵동. 이 시간이면 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지? 누구세요? 저예요. 해숙이에요. 해숙 씨, 잠시만요. 인터폰으로 그녀를 확인해 보니 한쪽 손에 맥주랑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숙 씨,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서 쉰다길래 같이 맥주라도 한 잔 할까 싶어 사들고 왔죠.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고 말고요.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혜숙 씨 밖에 없다니깐. 뜻하지 않은 그녀의 깜짝 등장에 얼떨떨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내자 그녀도 약간은 수줍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노가리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캬, 시원하다. 오늘따라 맥주 맛이 달다 달어. 그녀가 뭔가 심적으로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이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마누라 편만 들고 점점 모자 사이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며느리와는 갈등이 심해졌다고 속상해했어요. 한참 동안 아들 내외 험담과 투정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하는 말이 근데 저번에 둘이 한번 만나보잔 소리. 진심이에요? 그러는 거다.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그날 가벼운 말장난이 결국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돌싱남입니다.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이제 유치원 다니는 늦둥이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지요.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이혼 직전까지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 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어 1년 정도 사귀다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웬만하면 제가 아내에게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노총각한테 시집와준 아내가 정말 고마웠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버티고 삭혀내며 퇴근 후에는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거들었죠. 저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거나 일주일에 이틀씩 출장 가는 날도 잦았거든요. 그럴 때면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불만이 쌓였던 거죠. 하루는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기 지루하다고 취미 생활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평소 사람들한테 손재주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액세서리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데도 관심이 많던 아내는 몇 날 며칠 인터넷을 뒤지더니 집에서 30분 떨어진 어느 비누 공방에 매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엄청 열정을 가지고 배우러 다니길래 저도 옆에서 응원을 했었죠. 하루는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고 저녁 7시에 나간 사람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인사불성이 된 채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술주정을 한 거였죠. 그때 뭔가 이상해서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봤더니 비누공방 사장이 노총각이었는데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실내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앞에 전화번호 보고 저는 해동빌라 101호인데요. 검정색 소나타 차주되시죠? 지금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한 5분 정도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익숙한 게 딱 떠오른 사람이 사층 혜숙 씨인 거죠. 혹시 혜숙 씨예요? 그랬더니 자기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줌마는 또 고맙다고 제과점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동식이랑 먹으라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감기에 걸려 병간호 하느라 클럽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혜숙 씨에게 무슨 일 있냐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쉬고 있다니깐. 그럼 자기가 저녁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기분이 참 묘해졌죠. 우리 이러고 있는데 뭔가 낯설지가 않네요. 하하.
둘 다 솔로인데 서로 멀리서 찾을 거 없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8개월이 넘게 만나오다 집에서 자꾸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녀에게 맞선을 봐서 재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녀가 계속 저한테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면 그때마다 또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가볍게 만나온 것과는 달리 그녀의 요구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이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괜히 줄듯 말듯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먼저 취한 건 아니신가요? 4층 여자가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헤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며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 상대방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일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녀와 잠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이상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서의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던가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재혼을 권유할 때 당신이 이전에 표현했던 의사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